자, 오늘 이제 속도와 가속도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 마무리를 짓고 적분 쪽 들어갈게요. 자, 먼저 속도 가속도 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 간략하게 좀 끄집어내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배웠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냐면, 줄여쓸게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기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자, 이걸 이제 기호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변화량이라는 기호를 직각삼각형으로 그리고요, 읽을 때 델타라고 읽어. 그리스 문자야, 델타.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쓰면 이게 평균 변화율을 지금 수학 기호 나타낸 거고요. 자, 순간 변화율도 배웠어요. 순간 변화율이 뭐였냐면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는 뭐라고 했어?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값,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극한값 중에서도 특별히 모분의 모골, 0분의 0골. 아, 맞다. 또 갑상선에나 그것도 있대. 혹, 무록, 갑상선에. 그게 이제 악성이면 암이고 양성이면 그냥 그 무록인데, 한 번 더 검사해야 된다는데 양성 같긴 하대.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갑자기? 아, 목이 아파서. 이 목이 아픈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선생님 맨날 약 먹잖아. 오늘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거든. 목 아파가지고. 항생제. 나는 아마 죽으면 몸이 썩지 않을 것 같아. 약을 졸라 쳐먹어서. 자, 목을 갖다 두고 다시 갈게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이거를 막바로 기호로 쓸게요. 요 평균 변화율에서 누구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였냐면 요 분모에 있는 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이 분자에 있는 델타 y도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하고서 이런 기호가 교과서에 나올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순간 변화율을 지금 수학적 기호로 쓴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한국말로 내가 풀어서 써드릴 거고, 그 풀어 써드린 거를 바탕으로 속도 가속도를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 한국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이다. 뭐 별 얘기 없죠?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때 이 순간자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x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y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제 한국말로 풀어쓴 정의가 되거든. 이때 이 앞에 있는 x를 용어 정리를 하면 미분 변수라고 불러요. 미분 변수.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소리야. 누구를 미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y를 미분하는 거거든. 이때 이 y를 우리가 미분 대상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다 좀 이따 적분 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얘기할 거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프라임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거든. 그치? 이게 y를 뭐 했다는 소리야? y를 미분했다. y의 변화율을 구했다, 이 소리야. 변화율을 구했다는 이 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 뭐 했다는 말과 동의어라고요? 미분했다는 말과 동의어야. y의 변화율을 구했다, y를 미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되셔야 돼요. y를 미분했다. 그래서 y'이라고 쓰면 되는데, 요 y'이라는 요 기호는 그 뉴턴이 만든 미분 기호야. 뉴턴. 근데 이제 뉴턴이 만든 미분 기호 말고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미분 기호도 있거든. 그 당시 이제 뉴턴과 이제 양대 산맥이었어. 미적분학에. 얘네 둘이 이제 미적분학을 꽃피웠거든. 서로 막 싸웠어. 편지 보내면서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가 막 상대방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보고 막 반론을 적어갖고 보내. 한 달 걸려.
한 달 후에 또 받아가지고 또 아니야 내가 맞아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몇 년을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 그랬던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미분 기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뉴턴과는 다르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y라고 쓰고요. 요 y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d, dx 요렇게 붙였어. 요렇게. 기호가 좀 이상하지만 받아들이세요. 두 개는 같은 기호입니다. 같은 기호. 뉴턴이 만든 기호,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x에 대해서 누구를 미분했다? y를 미분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지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어. 뉴턴보다 더 자세하잖아, 뭔가. 그래서 이 x가 안 쓸게 미분 변수를 표시한 거고 이 y가 미분 대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읽을 때는 d, dx, y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프니츠의 이제 제자들이 라이프니츠 죽은 다음에 이거를 지네 맘대로 또 바꿔 쓰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바꿨었냐면 요게 마치 나누기 분수꼴 같잖아. 일단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 라이프니츠가 분수를 의미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그냥 지가 쓴 거야. 그냥 이렇게. 지 맘대로. 나도 몰라. 아니 어느 누구도 몰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어쨌든 분수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제 라이프니츠의 제자들이 막 그 의미를 지네 맘대로 바꿔서 이거를 분수처럼 취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y를 어디에 올려버린 거야? 요 위에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줬어요. dx 분의 dy 요렇게. 라이프니츠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삐리삐리들 이러면서 막 조카 크레파스 18색 같은 것들 막 이럴 수도 있다고. 이런 날 씨발아. 아무튼 간에 이런 거와 같은 의미의 기호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dy, dx 이렇게 읽어도 되고 뭐 요즘은 그냥 dx분의 dy 마음대로 막 읽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과 이것은 무슨 의미의 기호라고 지금? 같은 의미의 기호야. 됐지 얘들아? 이거 기호 의미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바탕으로 속도 가속도를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속도 가속도. 자 먼저 첫 번째 속도의 정의가 뭐냐? 속도의 정의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다. 이게 속도의 정의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럼 이때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 딱 집어넣어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럼 이때 이 시간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미분 변수가 되는 거고요. 요 위치가 뭐가 되냐면 미분할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도라는 건 뭐냐면 위치를 변화율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미분했다. 같은 의미라고 했어. 변화율과 같은 의미. same이야. 그래서 이 위치를 뭐 했다는 말이야? 미분했다.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다 이 소리야. 위치를 미분했다. 그 다음 가속도의 정의를 내려보면 시간에 대한 땡땡으로 쓸게요. 누구의 변화율이냐면 속도의 변화율. 이게 가속도의 정의예요. 그럼 역시 또 시간이 미분 변수고 속도가 미분 대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속도는 속도를 뭐 했다는 말이야? 미분했다. 자,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 이 소리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 이게 결론이야. 조금 이따 내가 약간 과학적으로도 접근해 볼 거야. 니네 물리 배웠지? 뭐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배웠나?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나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 전혀 새롭니? 알았어. 자, 봐봐. 그러면 자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가속도를 뭐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뭐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돼요. 이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미분 거꾸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요것만 띡 그냥 단순 암기해서는 문제가 안 풀리고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의미를. 속도라는 건 뭐라고? 위치를 뭐 한 거라고? 미분한 거라고.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위치식, 속도식, 가속도식 이 모든 놈의 식들이 다 모든 놈의 식이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당연히. t에 대한 식, 시간에 대한 식으로 다 쭉 정리가 돼서 나온다고. t에 대한 식으로. 아니 봐봐 얘들아,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y 프라임은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때 이 y가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잖아. 그래서 x, y를 미분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 미분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 위치, 속도, 가속도는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요? t에 대한 식. 정리되겠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그 물리스럽게 그래프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x축의 물리량은 시간 t고요. y축의 물리량은 위치 s라고 하겠습니다. 위치를 약자로 s를 많이 씁니다. 자, 어떠한 놈이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아우! 이렇게 할까요? 어떠한 놈이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뭐지?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놈이. 그 이때의 위치를 뭐 예를 들어 별이라고 하고요. 이때가 시간이 뭐 2초, 그래프가 이상하지만 요 시간이 뭐 4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까지 갔다가 0에서 시작해서 별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서 다시 0으로 왔죠. 위치라고. 위치 알지? 위치.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위치야. 이동거리랑은 달라. 위치는 얘들아. 이동거리는 전체 다 움직인 거리를 더한 거고 위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위치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선상에서 표현해보면 다 이해했다고 믿을게. 이건 어떤 걸 한 거냐면 이만큼 갔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별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서 방향을 뭐해서 턴해서 원래인 대로 돌아왔다 지금 이 소리야. 물리에선 이런 거 되게 많이 이렇게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거. 됐어? 그러면 잘 봐봐. 0부터 2초까지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미분계수잖아.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에서는 순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고 있지?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말은 이 순간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이 소리라고. 이때 앞에는 사실 순간자가 생략됐다고 봐도 돼 얘들아. 수학에서 순간자 안 붙여. 그냥 속도라고 해버려 그냥. 알겠죠? 물리에서는 붙이지만 수학에서는 안 붙여. 그럼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바꿔 그릴 수도 있어. 등가스 운동 다 안 하나 요즘은? 이런 거 했을 텐데. 고1 때 했죠, 그죠? T하고 V라고 놓으면은 이때 V가 뭐의 약자냐면 velocity야. 속도, velocity. 속력과 속도는 틀려, 여러분. 알고 있죠? 속력은 물리로 얘기할게. 방향성이 없어. 그냥 빠르기만 얘기한다고. just only speed. 그래서 속력은 영어로 speed야. 나한테 유식하지.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야. 아예 틀려. 꼭 물리 선생 같네?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이거를 VT 그래프로 바꿔 그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면 돼? 느려지게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 얘는 어느 위치로 지금 돌아왔어? 어느 위치로? 처음 위치로 지금 돌아왔잖아. 납득할 수 있다고 믿을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다가 증가하다가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느려지게 되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잠깐만. 맙소사. 이렇게 되다가 물리를 하도 안 해서 까먹었나? 아닌데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서부터 속도가 좀 느려지면 되죠? 속도가 느려지면 되죠? 이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네, 맙소사. 잠깐만. 이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네. 아, 참. 물리 선생이 아니니까 이해해. 너무 내가 다른 그래프로 바꿀게.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속도가 점점 어떻게,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죠, 맞죠? 느려지다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면 돼? 빨라지면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네.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 빨라지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프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요게 0에서 시작해서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잖아, 맞지? 그래서 방향이 여기 2죠? 방향이 요 2에서 어떻게 돼? 2초대에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 속도 값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음수값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물리에서 배웠어, 이런 거. 됐지? 그래서 이 넓이가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 그랬을 때 이게 플러스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라. 이 의미는 이게 동쪽으로 간 거고 이건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물리에서 배웠다고. maybe. 배웠다고 믿을게. 어쨌든 간에.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라고.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야. 나중에 좀 이따 그래프 문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이제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요? 물리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지. 봐봐. 이거는 이번엔 T고 V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가속도를 의미하겠지, 가속도. 기울기는 이 V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기울기 값이 나오잖아. 속도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고. 그래서 요걸 이제 만일 가속도 그래프로 바꿔 그리면, 물리 시간 같네? 이 기울기가 일정하죠, 지금 직선이니까. 근데 이때 기울기 값은 음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값으로 가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여기 4초, 이렇게. 가속도 값이 일정. 기울기의 변함이 없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 뭐 이렇게 이제 물리에서 했을 거라고요. 뭐 수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 얘기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이 얘기를 확장해 볼 거예요, 확장. 어떻게도 확장할 수 있냐면, 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볼래?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넓이를 뭐 하라는 소리야, 넓이를. 미분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넓이를 미분해라. 확장시켜버린 거야, 지금. 이 순간 변화율 얘기에서부터 속도가 속도까지, 그 다음에 더 확장.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예를 들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길이 먼저 쓸 거기다가. 길이 먼저 쓸게. 길이를 미분해라는 소리고요.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하면은 누구를 미분한 소리야? 넓이를 미분하란 소리야.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부피를 뭐 해라? 미분해라. 이렇게. 이렇게 확장이 쭉 된다고, 쭉.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변화율을 구하라 하면 무엇인가를 그 대상을 뭐 하란 소리라고요? 미분하란 소리다. 이게 결론이야. 그럼 끝이야. 오케이. 이해했다고 믿고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49번 갈게요. 자,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대요. 근데 T초 동안 A, 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T, GT로 주어지고 다음이 성립한다. 가조건 F20과 G20이 같다. 나조건
t가 10에서 30 사이에서 f't보다 g't가 더 크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49번에서 첫 번째 가조건 f'20와 g'20가 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초 때에 무엇이 같다는 소리야, 지금? 위치가 같다는 소리야, 그치? 충분히 이해한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 10에서 30 사이일 때 t가 30 사이일 때 f't보다 누가 크다고 돼 있어요? g't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가조건은 20초 때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나조건은 위치를 지금 미분했잖아. 그 위치를 미분한 게 뭐라고 여러분? 속도. 그래서 10에서 30초 사이에 있을 때 A의 속도보다 누구의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B의 속도가 더 빠르다 이 소리야. 해석 가능하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거야. 어떤 유추를 해볼 거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쓱 하고 그려놓고요. 자, 여기 t라고 놓고 여기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10초, 20초, 30초 이렇게 하고 자, 지금 A와 B의 20초 때 위치가 같다고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편의상 여길 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10에서 30초 사이일 때 누구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B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Y축에 있는 물리량을 위치라고 잡았으므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속도겠지, 속도. 기울기는 속도라고 얘들아. 됐지? 순간자 안 붙인다고 했다, 수학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순간속도지만 순간자 안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먼저 A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대강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B는 대강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곡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20초 때 두 개의 위치가 같죠? 빨간 거와 파란 거의 위치가 같지 않니? 네. 그 다음에 요게 B, 요게 A. 10에서 30초 사이를 보면은 A의 속도는 요 기울기지, 맞지? 요 기울기가 A의 속도고요. B의 속도는 요 기울기지, 그치? 그러면 B의 기울기가 10에서 30초 사이에서 A보다 당연히 급하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괜찮지? 자, 그러면 기억 볼게. 1번 보기 볼게요. B가 항상 A의 앞에 있니? B가 항상 A의 앞에 있니? 아니죠. 딱 꼬라보니까 10에서 20초 사이에는 누가 더 앞에 있어? 빨간 게 파란 거보다 더 앞에 있겠지, 그치? 위치가 더 많이 갔으니까. 동의되지? 그 다음에 20과 30 사이에서 누가 더 앞서 있어? B가 더 A보다 앞서 있을 거라고. 위치가 더 크니까. 그래서 맞는 진수는 몇 번인 거야, 지금? 3번인 거지, 3번. A가 계속 앞서 가다가 20초 때 B와 위치가 같아지고 20초 때부터 B가 더 앞서간다 이 소리라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내용만 완벽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50번 보지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식. 자, 위치식을 지금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P의 위치식은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줬고요. 그다음 Q의 위치식 QT라고 놓으면 QT는 2T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줬어요. 자, 이렇게 둔 상황 속에서 속도가 같아진다. 끝났지?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이 위치를 뭐 해버리면 속도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위치를 미분해버리면 그게 속도식이 된다고요. 너무 쉽지, 이런 문제는. 속도식이 되면은
P의 속도식을 뭐 VP라고 놓을까요? VPT. Q에, 아니면 프라임 붙여도 좋습니다. 프라임 붙일까요? P 프라임 T, 이렇게. Q 프라임 T. 그럼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식 세울 수 있잖아, 그치? P 프라임 T는 뭐야, 이거 미분치면? T제곱 플러스 4. Q 프라임 T 미분치면 뭐가 돼? 4T. 두 개 같다고 놓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T 값이 얼마 나오나요? T 값이 2 나오니? 완전 제곱식이지. 2 나오지. 그러면 지금 이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는 몇 초대란 소리야, 지금? 2초대라는 소리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치? 거리. 그럼 2초대의 얘네 둘의 뭐를 구해내? 위치를 구해내, 이제. 이때 속도 같아지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렇다면 대입해보면 P2는 얼마니? 여기다 2 넣으면은 10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2 넣으면 Q2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때 이 마이너스라는 건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이게 P의 위치고 요게 누구의 위치란 소리야? Q의 위치란 소리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잘못됐는데 이게 아니라고. 반대 방향.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거리는 12 해주게 되면 끝나는 거지 뭐. 거리. 그래요. 자,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속도 그래프를 줬습니다. 여기가 시간 t고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네요.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2, 여기가 3, 그 다음 여기가 게이 이렇게 됐네. 게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누구의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래요? 여기가 V고요. 가속도 그래프 알아보라고 돼 있죠? 가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가속도 그래프도. 뭐 갖다 그리면 되지 뭐. 대충 추론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0에서 1초 사이를 보면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러면 이 V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는 지웠네? 가속도죠. 가속도.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 그럼 가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납득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고 얘가 1초대일 거야. 그 다음 1에서 2 사이에는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속도의 변화가 없지. 그냥 가로선이잖아. 여기 미분치면 값이 얼마야? 0. 그럼 가속도가 0으로 쭉 갈 거라고, 이렇게 0으로 쭉. 여기가 2초. 그 다음 2에서 3까지 가속도가 점점, 봐봐라. 속도값이 점점 내려가죠. 근데 이때 기울기가 지금 직선이니까 이때 기울기 값은 변해, 안 변해? 기울기 값은 안 변하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여기서 오로록 내려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라고요.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봤을 때 요거와 비슷한 그래프 개형이 2번하고 몇 번이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지, 그치? 1번, 2번, 3번이잖아. 그럼 1번, 2번, 3번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요거죠. 요 위점이 K보다 위에 있냐, K와 같냐, K보다 작냐, 지금 요거만 찾아내면 되거든? 그럼 봐봐. 그럼 이때 이 K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K라고 써 있는데, 요 K라고 하는 것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K지, 그치? 요 기울기 값이 K 아니야? 1분의 K, 직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K야.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 여러분 분명히 K보다 큰 접선이 존재하겠죠? 납득되겠니? 요 가운데쯤 어디선가 K보다 큰 접선이 존재할 거라고.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요 가운데 점이 대강 이쯤이라고 보면 되거든. 요쯤. 그 요쯤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보다 크다고 여러분? K보다 크다며. 그러면 당연히 요 최고 올라간 점이 누구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 K보다 위로 올라가서 찍혀야겠죠. 그치? 이때 기울기가 K라는 건 가속도 값이 K라는 소리야.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야? 2번인 거야.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자, 좋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좀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오늘 좀 많이 쉬겠습니다. 자, 52번 보지요. 자, 내신에서 많이 출제되는 패턴인데 자, 가로등에서 이렇게 빛을 비춘대. 그런 의미야.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가로등에서 이렇게 빛을 비춘다. 지금 이 소리야. 자, 그랬을 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뭐를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림자 끝. 그럼 그림자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호로로로 뭐 대강 이렇게 그림자. 자, 사람 키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8m. 졸라 크네. 180이나 돼? 헐. 그 다음 가로등의 높이가 3m라고 적겠습니다. 3.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식을 정리할 건데요. 자, 여기를 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하트라고 하면요. 이때 이 별은 사람이 움직인 거리겠고요. 움직인 거리가 별이죠. 하트는 뭐예요? 하트는 그림자의 길이지, 길이. 그렇지 않니? 하트는 그림자의 길이일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밑줄 칠까요? 사람이 몇 초 2m의 속도로 움직이지. 몇 초 2m의 속도로 움직이잖아. 1초당 몇 미터 가는 거야? 2m. 그러면 이때 이 움직인 거리는 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별은 2t라고 쓸 수 있죠. 시간당 2초씩 가. 시간당 2m씩 가니까. 1초당 2m. 2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응, 쓸 수 있어. 자, 이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그림자 길이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때 이 길이 또는 요게 위치죠? 이거를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를. 미분해라서 미분하란 소리야, 미분하란 소리. 돼? 미분하란 소리예요. 미분하란 소리.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라. 여기서 길이는 위치란 말로 바꿔도 좋아. 어? 됐죠? 계속 걸어가면 이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 변할 거 아니냐. 어느 한순간은 딱 지금 그린 거고.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미분해라. 그게 속도잖아, 얘들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내가 아까 정리해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풀어야 되니까. 네, 그럼 가볼게요. 그럼 먼저 하트를 미분할 건데 당연히 누구에 대해 미분해야 되더라? t에 대해 미분해. 무조건 여러분 여기는 다 미분 변수가 t야. 시간이야. 시간이 아닌 문제는 없어. 이쪽 파트에서는. 만약 시간이 아닌 문제가 나오면 내가 니네 아들 할게. 아들. 징그럽나? 징그럽다. 미안해. 취소할게. 아들은 좀 그렇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하트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서 무슨 음을 쓰면 좋을까? 닮음을 쓰면 좋겠지, 그치? 닮음. 하트를 t에 대한 식으로. 그러면 자, 하트 대 1.8은 이 전체를 얼마라고 놓으면 돼? 하트 플러스 2t라고 놓으면 되죠. t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별이 2t야, 별이 2t. 대 얼마? 3.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하트는 1.8 하트 플러스 3.6t가 되고요. 넘어가면 얼마니? 혹혹 하니까 0. 뭐래? 1.2 하트가 되죠? 약분되니까 하트는 몇 t 나와? 하트는 몇 t 나오니?
하트가 3t 나오나요? 3t? 네. 그럼 끝났지? 그럼 하트를 뭐 하면 끝난다고? 하트를 미분하면 끝난다고. 그럼 하트 프라임은 얼마 나와? t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 나와? 3. 이게 속도라고. 속도.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인 거야? 3. 그냥 막 푸는 거 아니야. 우리 배운 내용대로 푸는 거야. 그래요. 자, 53번도 보겠습니다. 자, 53번 보시면 넓이의 변화율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2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니까 넓이를 뭐 하란 소리야? 넓이를 미분하란 소리야. 넓이식을 세워서. 그 다음에 거기에 2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알면 되게 쉬워.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자, 53번 넓이의 식을 ST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T를 붙인 이유는 T에 대한 식이다 그 뜻이야. T에 대한 식. 그러면 지금 봐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얼마의 비율로 길어진대? 매 초 10cm의 비율로 길어지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몇 T라고 놓으면 되니까 상준아 10T라고 놓으면 되겠지. 매 초 10cm씩 길어지니까 10T 반지름. 그러니까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되므로 10T 제곱 파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ST 넓이의 식이야. 너무 쉽지.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00 파이 누구 제곱 T제곱. 내가 T제곱을 뒤로 뺀 이유는 뭐야? 누구에 대해 미분할 거야? T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정확하게 미분 변수를 빼줘야지. 네, 그러므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S' 미분 깐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으란 소리야? 2를 집어넣으란 소리야. 2초 때 넓이 변화율이니까. S'2 구해주면 돼. 그러면 S'2는 이거를 미분 치면 얼마야? 미분 치면 200 파이 T가 되죠? 그럼 이때 T에 얼마 넣으면 끝나는 거야? 2. 그 답은 400 파이다 이거야.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미분이 완벽히 끝납니다. 54번. 자, 지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6cm인 직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 초 1cm씩 길어지고 높이는 매 초 1cm씩 짧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네. 반지름 길이는 원래 3인데 매 초 얼마씩 짧아진대. 뭐래? 매 초 얼마씩 길어진대. 1cm씩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밑면의 이 반지름은 3 플러스 t라고 놓으면 돼. 매 초 1cm씩 길어지니까. 그다음 높이는 매 초 6cm씩, 1cm씩 짧아지니까 6 마이너스 t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이제 문제에서 역시 부피 변화율 이런 말 나오니까 부피를 미분쳐서 이제 문제 풀 거라고. 그럼 부피식을 세우면 VT라고 쓰면 되겠죠? VT라고 쓰면 어떻게 돼? 밑넓이가 2개 곱한 거지? 아니지. 이거 제곱 파이니까 밑넓이는 3 플러스 t 제곱 파이에 높이 곱해주면 6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맞게 했지 얘들아? 네. 그럼 이제 이걸로 미분치기의 부피의 변화율 아니니? 그럼 v 프라임 t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때 t에 대해 미분해야 돼 여러분. 미분할 수 있겠지 t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는 0이 된다라고 했잖아. 맞지? 부피 변화율이 0일 때의 직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이 소리잖아. 납득돼? 부피 변화율을 0이라고 넣었을 때 여기에서 호로로록 하고서 시간 t 값이 나올 거야. 몇 초가 이렇게. 당연히 나올 거야. 그 t 값은 당연히 양수 값만 취해야 돼. 음수 값은 될 수 없어. 시간이 음수는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때 이 구한 t 값을 별이라고 하면 요 별을 이제 어디에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요 부피에 있는 t에 집어넣어주면 끝난다고. 그때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뭐를 구하라고? 이때의 부피. 그러니까 요때 t 값만 구해줘서 여기 대입하면 그냥 끝난다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안 졸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오늘은 현타가 좀 안 왔네. 감사해요. 별게 다 감사하다. 근데 감사해야 돼.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해. 그러다가 쉬었다가 적분 들어갈게요.